인요한 혁신위원장, 김기현 대표와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을 합니다. 이게 취임 이후 처음 참석하는 공식 행사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이 5.18 묘지도 가고 이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도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추도식이 왜 관심을 모으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하는 자리예요. 대구에서 지금 이 서울로 지금 이동을 한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오늘 만남이 아주 주목이 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요. 동작구의 국립현충원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4주기 추모식이 열리는데요. 이 추도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하고요. 국민의힘 지도부와 또 인요한 혁신위원장까지 참석을 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는 김기현 대표가 이제 달성에 찾아가서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예방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달에 예방해서 이제 한 달 만에 보는 비교적 근거리의 만남이지만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인선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조우하는 모습이 포착이 될 전망이어서 이들이 과연 짧은 만남 속에 무슨 이야기를 할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얘기를 나누느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몇 마디를 나누겠습니까? 하지만 이번 총선,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 출범한 혁신위의 위원장과 앞으로 이른바 선거의 여왕이라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궁금해하고 있는데 두 사람만의 만남. 이 사진만으로도 언론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자, 박 전 대통령 국민의힘과의 만남 지난 9월 대구 사저회동 후 거의 한 달 만인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의 인연은 지나간 것이다. 다만 정치를 다시 시작을 하면서 이것이 저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고 연관이 된 것이라는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과거 인연은 과거 인연으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거는 과거의 인연으로 지나갔으면 좋겠다.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얘기인데 과거를 다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인요한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얘기하겠다.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다 얘기하겠다. 거침없이 가감 없이. 들어보시죠. 변화시킬 겁니다. 당하고도 허심탄회한 거침없이 대화할 거고 당 대표는 물론이고 기회가 주어지면 대통령하고도 거침없는 얘기할 거니까 우리가 변화를 원하는 거예요. 변화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 온 것은 거침없이 좀 망가져도 좀 희생이 돼도 여기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좀 변하는 걸 좀 부탁드립니다. 좀 본질을 가지고 대화를 나눕시다. 자, 정호균 위원님, 보수층 결집이라는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무게감은 대단한데요. 이 만남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 중심으로 하라라는 암묵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이름을 팔지 말라. 다른 당을 만들거나 또는 출마를 하면서. 왜냐하면은 지난 3년 전이죠. 2020년에 총선 때도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지금 보수가 통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요한 위원장의 경우에는 결국 변화를 해야 되면 보수를 안고 변화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변화가 아플 수도 있겠죠. 아프지 않고 어떻게 변화가 돼요? 지금 바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추모식에 참석해서 전 대통령도 만나고 보수를 아우르지만 혁신은 내가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메시지일 거라고 개인적으로 기대해 봅니다. 예. 자, 어떤 역할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 자체가 갖는 의미는 보수 전체의 통합적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TK 지지율 하락에 어떤 이런 거하고 연결돼서 보면 지금 TK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이게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중도 보수와 젊은 층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다고 해서 그 TK 지지율이 회복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정호김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변화와 쇄신을 하기 위한 선 통합 이런 입장에서 한번 이미지를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혁신위원 전체가 갈 첫 방문지는 이제 강주 5.18 묘지라고 하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는 좀 작은 그냥 개인의 참석 정도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뭐 이게 지금 상황에서 저 언론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더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행사에 오늘 김기현 대표 그리고 많은 참석자들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이 오느냐, 어떤 인물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 행사의 성격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유한 위원장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근데 바꾼다고 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일까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인 위원장을 향해 각을 세우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일부 벌써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자 동아일보 오면입니다. 최근에 무슨 얘기했었죠? 낙동강 세력은 뒷전에 서야 된다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러자 영남 의원들이 아니 왜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지역 민심을 지금 짓밟는 겁니까? 이제 지역 민심을 짓밟는 거냐? 영남 의원들 건들면 지역 민심을 짓밟는 거다 이렇게 반발을 한다는 거예요. 글쎄요, 영남 현역 의원들 건들면 영남 전체를 짓밟는 거다라고 이제 확대 해석을 하면서 반발을 한다는 거예요. 수도권부터나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수도권 얘기 내놓고 있지 않느냐? 그럼 수도권 대책부터 내놔야지. 왜 가만히 있는 영남을 갖고 그래? 왜 영남을 거론하십니까? 뭐 이런 반응을 내놨다는 겁니다. 자, 요 반응들 지금 어떻게 분석들 되고 있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위기론 대책부터 내놔야지 텃밭인 영남부터 건드리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러면서 텃밭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런 항의가 나오는 건데요. 이게 아무래도 하태경 의원 3선이나 했지만 해운대구를 떠나서 수도권에서 출마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고 이 하태경 의원의 선언이 다른 중진 의원들에게까지도 확전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에 대한 여지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뭐 장제원 의원이 다시 이제 지역구로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로 이 문제는 아직은 이제 수면 아래에 있긴 하지만 언제든 폭발될 수 있는 아이디어라서 이 문제를 인요한 위원장이 건드린 거라고 봤는데 영남 의원들이 이렇게 들불처럼 들고 일어나는 모양새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요한 위원장은 더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식으로 일단 좀 확전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요. 어떤 식으로든 인물에 대한 교체 또 혁신에 대한 방향을 고민하는 것이 아무래도 혁신위원장의 역할이고 임무이다 보니까 이런 여러 아이디어가 나오는 과정 중에서 이런 얘기들도 거론이 된 걸로 보이고요. 예. 다만 이제 중진 텃밭 지역구 의원들을 이렇게 물갈이하는 것이 과연 진짜 혁신이냐를 놓고서는 또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그럼 지역 구민들한테는 다소 이제 불이익적인 지역 구민들을 등지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또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런 방식의 물갈이론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얘기를 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인요한 위원장이 이 문제를 가지고 결국에는 더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게 바로 혁신위의 운명일까요? 바뀌어야 한다.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당신부터라고 하면 왜 나야? 왜 나부터? 다른 사람부터 바뀌어야지 왜 나야? 이런 반발, 갈등, 어쩌면 혁신위가 갖고 있는 숙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자, 정호김 의원님, 이렇게 반발하는데 뭐가 있어야 될까요? 아니 이제 그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낙동강 세력은 뒷전에 했다가 반발하니까 농담 한마디 했다고 이렇게 뒤로 좀 물러서는 듯한 혁신위원장이 그런 태도를 취하던데요. 본인이 소신 있으면 밀어붙여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지금 예. 이러한 식의 어떤 그 논란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지금 그 당면한 위기의 본질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드는 이유가요.
지금 당내의 의원들 구성을 보면은 내년 총선에 공천만 받으면 다 당선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수도권이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많은 패널분도 계시고 앵커님도 계시지만 과연 서울 토박이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저는 서울 토박이지만 서울 토박이 별로 없어요. 다 경상도에서 올라온 사람, 호남에서 올라온 사람, 충남 다 이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위원장이 한마디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영남의 지역구민을 무시하느냐 그러잖아요. 예. 영남 지역구민들 보고 그 소위 저 국회의원 후보의 교체 지수를 물으면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새로운 얼굴로 바꿔가지고선 뭔가 영남도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된다. 정말로요. 그 의원이 아니더라도 국민의힘 그 팻말을 가지고 공천 받으면 거의 다 돼요. 제가 장담하건대. 그런 상황에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나부터 내려놔야 된다라는 말씀이 딱 맞거든요. 이뇨한 위원장이야 민간인으로 들어갔으니까 자기가 내놓을 기득권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가장 기득권을 가진 층이 누구인가. 그리고 결국 총선에 이어야 되는 거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안 되니까 지금도 계속 다수 야당의 횡포에 의해서 지금 끌려다닌다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궐선거를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영남의 하태경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겠다고. 수도권 출마하겠다고. 그런 결기가 없으면은 도대체 그러면은 뭐 무서울 정도로 많은 권한을 혁신위원장한테 줬대는데 무슨 권한을 줬다라는 것인지 거기다 또 인재영입위원장 따로 총선 기획단 따로면 도대체 혁신위에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내 거부터 내려놓고 나부터 희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시한이 12월 말까지예요, 대충. 근데 이때까지 뭔가 변화를 보여주지 않으면은 그 내년 1월부터는 뭔가를 하려고 해도 아마 유권자들이 고개도 돌리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자, 지금 수도권의 민심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뭐 그렇다고 말씀 도중에 뭐 영남에 있는 의원님들은 다 뭐 가서 뭐 편말만 갖다 꽂으면 된다라는 거는 영남 의원들 입장에서는 또 받아들이기 힘들고 꼭 그래서만 된 거는 아닐 겁니다. 자, 뭐 그런 점도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바뀌자고 하면 자, 민주당 바뀌자고 하면 호남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 나오는 것처럼 이 국민의힘 바뀌면 영남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어찌 보면 정치의 또 숙명일 수도 있어요. 예, 현재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숙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최종적으로 한 내년 1월, 2월에 가겠지만 현재 이 혁신위가 좀 청청시야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뭐 인재 영입도 또는 총선 기획도 딴 데로 한다면 이 위원회 간의 경쟁 체제이기도 하고요. 최고위라고 하는 또 상위가 있고 또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국민의힘에 계속 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이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걸 넘어서는 것이 이노한 혁신위원장의 과제이기 때문에 이 과제를 어떤 식으로 지금 돌파하느냐, 12월까지 이 문제를 돌파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비대위가 갖는 성격의 1, 2월 달에 이 혁신위가 계속 연장될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 이 전반부 부분에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혁신위도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